이륜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이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요? 예. NBA 하려니까 또 긴장되네. 또 긴장된다고? 예, 또 원래 긴장됩니다. NBA 전문 기자 아니에요? 예, 근데 요즘에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동환 기자 좀 더 잘해야 된다. 너무 착한 척한다. 저의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내가 그 꼬라지가 나올 줄 알았어. 좀 가식적으로 하더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NBA 보면서 네,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데니스 로드맨 이런 선수 보면서 쟤는 인성이 왜 저럴까 속으로 욕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저도 같은 처지거든요. 욕먹는 처지. 예. 그래서 앞으로 그들 욕하지 않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런 방송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요. 저는 제 성격이 원래였습니다. 예, 그냥 지르고 사진. 그리고 우리 이동환 기자는 착해요, 진짜. 착한데 좀 가식이 있어. 내가 볼 때. 저희 이번 주 주제 뭔가요? 그 현지 언론과 이륜 연구에서 예측하는 All NBA First, Second, Third Team. 요거 한번 다뤄줘야죠. 사실 뭐 이제 지금 시즌이 중단된 상태고 제가 느끼기에는 재개 가능성 한 50대 50 정도로 보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사실 이 정도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은 한번 이제 올 NBA 팀 한번 이야기해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NBA 팀의 어떤 주제를 항상 이제 반찬 음식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즌을 이제 종교시키는 약간 쫑파티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쫑파티. 쫑파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어떤 회사로 치면 회식. 회식의 끝판왕은 삼겹살이다. 그렇죠. 거기에 삼겹살, 항정살, 가메기살을 담은 모든 이렇게 딱 지글지글 굽는 느낌.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주제다. 그렇죠. 회식의 메인, 쫑파티의 메인이다. 저희가 한번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매체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을 일단 저희가 한 세 개의 매체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왔죠. 그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의 픽과 우리 이동환 기자의 픽 얘기를 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싸워봅시다. 일단은 뭐 이제 매체들의 픽을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제일 먼저 홉스하입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올 NBA 팀 예측을 했는데 퍼스트 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하든, 데미안 릴라드, 르브론 제임스, 아데토쿤보, 니콜라 요키치. 그렇죠. 그리고 세컨드는 루카 돈치치, 크리스 폴, 카와이 레너드, 앤서니 데이비스, 루디 고베어. 그리고 서드 팀은 트레이 영, 벤 시머스를 가드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 제이슨 테이텀, 조엘 엠비드 이렇게 이제 꼽아봤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CBS 스포츠닷컴에서는 퍼스트 팀이 루카 돈치치, 제임스 하든,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 아테토쿤보, 니콜라 요키치. 세컨드 팀이 데미안 릴라드, 러셀 웨스트브룩, 카와이 레너드, 앤서니 데이비스, 조엘 엠비드. 서드 팀이 크리스 폴, 트레이 영, 지미 버틀러, 제이슨 테이텀, 루디 고베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포브스지에서는 퍼스트 루카 돈치치, 제임스 하든,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 아테토쿤보, 앤서니 데이비스. 세컨드 릴라드, 크리스 폴, 카와이 레너드, 크리스 미들턴, 니콜라 요키치. 그리고 서드에 카일 라우리, 벤 시몬스, 제이슨 테이텀, 파스칼 시아캄, 루디 고베어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렇죠. 공통픽이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죠. 그게 세컨드, 서드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퍼스트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뽑은 퍼스트 팀. 일단 첫 번째 루카 돈치치, 제임스 하든,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 아테토쿤보,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저희가 방송 한 몇 달 했죠? 지금 한 3달 했나요? 3달 했는데 저희는 근데 정말 거짓 없이 전혀 우리는 의견 교환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너무 안 해서 문제야 사실. 사실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이 방송 지금 대본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린 작가를 쓸 수 없는 가난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사실 뭐 제작진 이제 영상 편집해 주시는 것만 해도 뭐 사실 감지덕지다. 그렇죠. 제가 스포츠 기자 20년 차인데 제가 이거 막 제목 다 쓰고 막 뭐 다 하고 그래픽 자료 다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환 기자는 그 어떤 데이터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그래픽 얘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또 그걸 또 해가지고 카톡으로 까똑 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진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진짜.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죠. 각자 2개 이상의 역할을 맡으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3개월 했는데 이게 각자 준비해왔는데 퍼스트 팀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냥 난 소름 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방송 직전에 서로 공유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퍼스트는 돈치치, 하든, 르브론, 아데토쿤보,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임스 하든하고 르브론 제임스, 아테토쿤보는 전 세계 공통일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 명은 사실은 가장 뭐랄까 MVP 레이스에서 좀 위쪽에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네. 사실 뭐 르브론과 아데토쿤보는 최근에 특히 저희가 또 MVP 누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뭐 이제 퍼스트 팀 명단에 들어가는 것 당연하다. 사실상 제 생각에는 르브론과 아데토쿤보는 만장일치일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임스 예. 하든은 마찬가지고 뭐 득점왕을 그렇죠. 차지했고 기본적으로 뭐 휴스턴의 돌풍 뭐 시즌 중간에 야투 난조가 있긴 했었지만 사실 이 선수의 특성이고 예, 뭐 휴스턴을 이끄는 뭐 절대적인 에이스다. 뭐 그렇죠. 그래서 저 뭐 제임스 하든은 더 이상 뭐 그 이견이 달 수 없는 그런 이제 퍼스트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하고 앤서니 데이비스. 일단 루카 돈치치를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고민했던 게 이제 데미안 릴라드와 러셀 웨스트브룩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루카 돈치치가 비교 위에 있느냐. 왜냐면 이 선수가 사실 수비가 약해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스크린 수비도 그렇고 운동 능력이 좋지가 않아서 수비에서는 분명한 약점이 있는 선수라고요. 그 있는 선수인데 이걸 이제 어마무시한 공격 스탯으로 메우는데 그런 이제 불균형이 있는 선수가 퍼스트 팀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전 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데미안 릴라드나 러셀 웨스트브룩하고의 어떤 그 상황을 봤는데 사실 수비력은 웨스트브룩이 좀 더 앞서지만 공격 스탯은 루카 돈치치가 사실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이 세 예. 선수하고 따지면. 근데 뭐 웨스트브룩이 사실 수비에서 어떤 압살 모드는 아니고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투율이 여전히 개선되긴 했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루카 돈치치가 비우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데미안 릴라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데미안 릴라드가 뭐 수비가 사실은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선수도 굉장한 클러치 능력 그리고 3점 슛 능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공격 효율성 측면 그리고 이 돈치치가 좋은 게 뭐냐면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서 어시스트 득점이 분산이 정말 삼각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점에서 강화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루카 돈치치를 갖다 뽑았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돈치치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이제 뭐 제임스 하든에 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게 조금이에요, 조금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제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고, 근데 중반부터 좀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댈러스가 특징이 올 시즌 홈에서 되게 약한 팀입니다. 근데 맞아요. 거기에 어떤 좀 책임 있는 선수가 저는 돈치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클러치 타임에 조금 경기를 망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좀 뭐 이제 돈치치 특유의 스텝백, 풀업 3점 이런 것들 던지다가 네. 이제 승리가 날아가고 역전이 실패한 뭐 이런 경기들이 좀 있었고 중반 이후에는 좀 폼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도 조금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스탯 라인 자체가 너무 좀 뛰어나요, 사실. 맞아요. 9.3 리바운드, 8.7 어시스트.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올 시즌에 뭐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트리플 관련 기록과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임팩트. 예, 그리고 댈러스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못 갔다가 올 시즌 플레이오프권에 올라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릴라드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웨스트브룩과 비교했을 때는 팀 내 비중이 사실 좀 압도적인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저도 돈치치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돈치치가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실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2점슛 야투율이 57.4%인데 이게 전체 리그에서 22위. 득점 톱 20명 중에 2위입니다. 1위는 그 사람이에요. 예. 네, 괴인이에요. 그쵸, 그리스 네, 게이. 네. 예. 아테토쿤보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왜 르브론과 아테토쿤보를 MVP 논쟁을 했는가 싶어. 네. 좀 후회하시네요, 르브론 편든가. 미치겠어요. 부끄러워서 미치겠어요. 와, 나 진짜. 예. 르브론이 그러면은 진짜로 아데토쿤보를 제치고 MVP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 기록을 보면 볼수록 사실 대단한 게 아데토쿤보인 것 같고 사실 뭐 아데토쿤보야말로 진짜 만장일치가 거의 유력한 올 NBA 퍼스트 팀은 그리고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어떤 기자는 포워드로 그렇죠. 어떤 기자는 센터로 생각하고 표를 줄 것 같아서 맞아요. 표수가 압도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레이커스가 데이비스 옆에 드와이트 하워드나 자벨 맥기를 붙여서 이제 어떤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더 그렇긴 하지만은 센터로 봐도 니콜라 요키치나 조엘 엠비드, 루디 고베어보다 퍼포먼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하고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퍼스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센터 자원이 지금 보면 뭐 루디 고베어, 조엘 엠비드가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그쵸.
기본적으로 퍼스트 팀에 비빌 수 있는 센터는 니콜라 요키치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그 스탯 라인을 갖다가 보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26.7득점, 9.4 리바운드, 3.1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거기에 2.4 블록슛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 8.3개 유도를 했어요. 자유투를. 자유투 유도를 했고, 또 야투 성공률이 51.1%로 득점 톱 30명 중에 3위. 네, 그러니까 야니스, 루카 돈치치,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비가 그러면 요키치보다 떨어지잖아요. 수비는 훨씬 낫죠. 그쵸. 올 시즌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루디 고베어하고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그 수비왕 논쟁을 갖다 했을 정도로 앤서니 데이비스의 수비력은 최정상급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센터 자리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받는 게 맞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하고 야니스 안테토쿤보 워낙 그 부동의 탑2기 때문에 이건 센터 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주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다. 맞다. 예,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세컨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컨드. 여기부터 약간의 어떤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럼 이동환 기자가 먼저 픽을 해주시죠. 예. 저는 가드 부문은 유동혁 기자가 퍼스트인 가드 언급하시면서 언급한 두 선수 네. 그대로 넣었습니다. 데미안 라드, 러셀 웨스트브룩. 그렇죠. 그리고 포워드는 카와이 레너드. 네.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 네. 그리고 센터는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좀 이제 놀랬던 게 이동환 기자 좀 비슷하게 놀랬던 게 네 명이 같아요. 릴라드, 웨스트브룩, 예. 레너드, 그리고 요키치. 뭐 이제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좋아하시는 농구 팬들이 다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근데 하나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에 제이슨 테이텀을 넣었습니다. 보스턴의 테이텀. 네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테이텀을 넣은 이유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 준비한 거에 보면 제이슨 테이텀과 파스칼 시아캄 중에 한 명을 갖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카와이 레너드 일단 뺄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경기를 갖다가 빠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51경기를 뛰었어요, 그래도. 그쵸. 51경기를 뛴 게 사실은 약점이긴 하지만 스탯 볼륨을 보면 26.9득점, 7.3 리바운드, 5.0 어시스트. 좋아요, 굉장히. 예, 굉장히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수비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리그 탑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 퍼스트 팀은 뭐 워낙 부동의 투톱이 있지만 세컨드 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 자리는 카와이 레너드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인데 제이슨 테이텀과 파스칼 시아캄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저는 이제 브랜든 잉그램도 좀 고려를 한번 해봤거든요. 고려를 한번 해봤는데 테이텀이 기본적으로 근소한 우위에 있어요. 그쵸. 경기 출전이 59경기고 근데 시아캄은 53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카와이 레너드처럼 그런 스태퍼님이 좋으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파스칼 시아캄이 사실은 수비력이 제이슨 테이텀보다는 좀 더 나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 넘어설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슨 테이텀을 세컨 팀으로 놨습니다. 예, 사실 시아캄이랑 테이텀은 사실 저도 테이텀 뭐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서드 팀에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두 선수의 스탯 라인을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유동혁 기자는 테이텀이 시아캄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약하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둘 다 되게 좋은 수비수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좀 보는데 네, 네. 뭐 이제 약간의 스타일 차이가 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비슷하면은 팀 성적을 좀 봐야 된다는 주의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은 레너드가 떠나고 네. 이제 레너드의 빈자리로 인해서 동부 한 4, 5위 정도 네, 네. 얘기가 많이 나왔던 팀인데 네.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2위 달리고 있죠. 네. 네. 2위 달리고 있고 사실 뭐 토론토가 이제 뭐 시아캄 한 명의 어떤 활약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시아캄이 지난 시즌부터 이제 레너드가 쉬는 경기에서 맡아왔던 그 에이스 역할을 사실 거의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좀 가산점을 줘서 저는 시아캄을 테이텀 대신에 세컨드에 넣었다. 이렇게 근데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스턴도 사실은 캔바 워커, 뭐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제일린 브라운 이 세 선수가 사실 핵심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사실상 실질적인 에이스 그쵸. 역할을 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보스턴이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거물급 FA 선수를 한 명 영입하면 우승을 노릴 수 있을 정도였다는 그 탄탄한 걸 쌓았다. 그중 거기에 핵심이 제이슨 테이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두 선수의 그걸 봤어요. 뭐 어떤 걸 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슛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파스칼 시아캄이 3점 슛이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35.9%. 근데 제이슨 테이텀은 39.8%예요. 그러니까 제이슨 테이텀이 좀 더 낫고 기본적으로 그 효율적인 야투 성공률이 있어요. 이펙티브 필드 골 퍼센테이지. 그렇죠. 이펙티브 필드 골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제이슨 테이텀은 52.3%고 파스칼 시아캄은 52.7%예요. 그런 면에서 실속 면에서 저는 테이텀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그 뭐 임팩트라든가 리그에서 임팩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테이텀이 뭐 레너드와의 맞대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제는 엘리트로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라고 봤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억울하면 팀을 더 승리를 이끌어라. 진짜 나 진짜 아니 뭐 팀이 더 많이 이기는데 인성 나오네 이제 진짜. 아니 테이텀이 시작함보다 뭐라도 우위에 확실하게 있으면 제가 그것도 메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도가 굉장히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훈이 김정규를 제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퍼포먼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면 팀 성적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이텀은 3등짜리. 3등짜리 나 진짜. 시작하면 2등짜리. 269 저희가 1위 농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1위국가와 3류국가 3류팀의 차이다. 1위팀과 3류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스턴이 싶네요. 3류팀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NBA팬 여러분 보스턴이 3류팀이랍니다. 네, 그렇죠. 뭐 15류팀도 있는데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다만 요거는 인정할게요. 클러치 타임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테이텀이 인상적이에요. 왜 인정하지 마시죠 그랬어요? 인정하지 마시지? 그거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은 3류다. 억울하면 2류가 되어라. 이렇게 억울하면 이겨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드팀 한번 가볼까요? 어우, 열받아. 열받아. 서드팀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서드팀. 제가 방금 비슷하면 팀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드팀에서는 조금 기준을 다르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서드팀 왜 다르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컨드까지는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에이스급 선수들이 좀 이름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서드부터는 팀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개인 퍼포먼스가 좋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인정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서드팀 동부지구 14위에 머물고 있는 애틀랜타의 트레이 그리고 올 시즌 사실상 폭망한 워싱턴의 브래들리 빌 이렇게 가드로 넣었고요. 포워드는 사실 저도 테이텀을 그래서 서드로 넣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한데 테이텀한테. 근데 서드팀 들어가는 건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 이렇게 넣었고요. 센터는 루디 고베어를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브래들리 빌을 픽을 하는 거 보고 저걸 픽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동이 제가 픽을 해가지고 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둘이 서로 농알못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왜냐면 소수 의견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면 이제 흡사이프 같은 경우는 트레이 형과 벤 시몬스를 서드팀에 넣었고요. 가드에. 그쵸. 그다음에 CBS 스포츠닷컴은 크리스 폴과 트레이 형. 그리고 포브스는 카일 라우리와 벤 시몬스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뭐 크리스 폴도 그렇고 뭐 카일 라우리 그리고 벤 시몬스 좋습니다. 좋은데 기록을 갖다가 봤을 때 트레이 형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너무 잘해요 혼자. 그러니까 저는 이 트레이 형 사실 트레이 형의 플레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동혁 기자는. 그게 뭐냐면 활약에 비해서 실속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말로 개거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약간 KT의 허훈 선수 바라보시는 시각이랑 좀 비슷한데요? 살짝 좀 그래요. 트레이 형? NBA 허훈이다 트레이 형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허훈이 낫지 트레이 형보다. 이거 또 욕해요. 그럼 트레이 형 앞으로 트레이 훈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끼리요. 이거 왜냐면은 근데 실제로 허훈 선수와 트레이 형이랑 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약한데 공격에서 좀 볼을 많이 만지면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종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트레이 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너무 좋습니다. 득점 4위예요. 그렇죠. 4위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시스트 9.3개. 리그 2위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충격적인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수비가 약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난사기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투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해요. 만약에 그까지 좋았으면 세컨드 팀, 퍼스트 팀으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임팩트, 그러니까 스텝 볼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서드 팀에는 뭐 넣어야 된다라고 봤고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 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사실은 좀 슈팅 가드 포지션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가운데서 뭐랄까요, 제일 좀 임팩트가 센 선수가 저한테는 좀 브래들리 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존 맞아요. 없이 시즌을 치르는데 사실 저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 시즌에 이미 클래스가 어느 정도 증명된 선수이긴 한데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물론 좀 워싱턴에 몰라 공격이나 하자 약간 진짜 닭공 스타일의 어떤 팀 스타일도 올 시즌부터 바뀐 요것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브래들리 빌의 퍼포먼스는 사실 뭐 평균 득점 자체가 리그 2위고 워싱턴이 뭐 동부 약하고 워싱턴 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9위예요. 예, 이 정도면은 서드 팀 들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트레이 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냐면 수비 약한 거 진짜 맞고요. 몰빵도 좀 많이 돼요. 사실 맞아요. 예, 팀 상황상.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트레이 형은 그 뭐랄까 몰빵이어서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애틀랜타 보시면 부상도 많고 특히 가드진 쪽에서 영을 좀 서포트해주는 움직임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에 거의 진짜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데 체력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많이 던지는 선수가 야투율이 43% 그리고 3루 성공률 32%면 저는 되게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정도의 개인 퍼포먼스는 충분히 서드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 폴 선수와 벤 시몬스 선수를 놓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16.7득점, 7.8 리바운드, 8.2 어시스트. 그러니까 스텝 볼륨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쵸.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경기 출전이 54경기밖에 안 돼요. 54경기 되는데 트레이 형이 60경기 출전을 했고 브래들리 57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실은 벤 시몬스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좀 많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약했다. 필라델피아에 뭐 1옵션도 아니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석점 슛 능력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뭐 물론 여전히 좋은 그런 이제 선수이긴 하지만 서드팀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임팩트나 스텝 볼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크리스 폴 같은 경우는 63경기를 다 뛰었었죠. 그리고 그렇죠. 17.7득점, 6.8 어시스트, 1.6 스틸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톱10에 들어가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선수의 어떤 지배력 뭐 이런 건 인정을 하겠어요. 공수에서 보이지 않는 지배력.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트레이 형이나 브래들리 빌이 보여줬던 어떤 폭발적인 임팩트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크리스 폴을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벤 시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시몬스가 리그 중단되기 직전에 허리 부상으로 경기 중에 떠난다든지 코트를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리그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 진행됐으면 벤 시몬스는 서드팀에서는 거의 뭐 진짜 많이 멀어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동안 못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장 경기가 한 20경기 이상으로 늘어났을 거고, 그러면 뭐 거의 볼 것도 없이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중단돼서 제 생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예, 그나마 그렇게 되면 결장 경기가 적어지니까 예, 그런 거 같고, 시몬스는 저도 사실은 고민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동혁 기자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비력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수비에서 진짜 거의 포텐셜을 다 터뜨렸습니다. 좋죠. 네, 그러니까 거의 디펜시브 퍼스트 팀 후보로 언급이 진짜 많이 되는 정도로 수비 퍼포먼스가 너무 좋고 공격에서는 점퍼를 달지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기존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랜비 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개인 활약에서 트레이 형, 브래들리 빌에 밀린 것 같고 이제 크리스 폴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다른 매체들을 언급할 때 카일 라우리 이 두 명은 팀 성적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개인 퍼포먼스는 확실히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세컨드나 퍼스트 꼽을 때 좀 이 선수들의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됐다면은 좀 고민했을 텐데 서드 팀에서는 저는 개인 퍼포먼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냥 아예 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럼 포드. 예. 저희가 뭐 많이 싸우지만 동의할 땐 또 동의를 해요. 그럼요. 저희가 늘 뭐 사이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좀 우기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서드 팀에 포드. 예. 네, 포드에 크리스 미들턴과 파스칼 시아캄을 넣었어요. 저는 약간 요거는 의문스러운 게 지난번에 저희가 올스타 선정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걸 또 꺼내려고? 네.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미들턴. 네. 미들턴을 엄청 까셨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아데토 쿤보가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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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콤보 빨이다. 쿤보 빨이다 얘기를 했죠. 올스타감이 아니다. 근데 근데 오랜만에 들어간다고요? kun보 빨인데 쿤보 빨이를 너무 잘 받아 먹어 얘가. 아, 그것도 능력이다. 네. 그 크리스 미들턴 일단 스탯 볼게요. 21.1득점, 6.2 리바운드, 4.1 어시스트인데 자유투 성공률이 90.8%. 그러니까 득점 톱 30걸 중에 1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피션시 그 야투율.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57.7%로 톱 30명 중에 2등이에요. 1등은 또 아데토쿤보예요. 우리가 왜 또 MVP는 언제 만나 싶네요. 예. 예. 예, 그 유일한 약점이 55경기 출전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지금 지미 버틀러 꼽으셨죠. 그쵸. 지미 버틀러는 54경기 출전했어요. 그죠? 뭐 한 경기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되진 않는다. 예. 크리스 미들턴이 약점이 되진 않는다. 예. 그리고 이 크리스 미들턴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을 했냐면 그 득점 30걸 중에 유일하게 3점슛 성공률이 40%가 넘는 선수예요. 41.8%.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효율의 극치였어요. 그러니까 콤보 빠르긴 한데 효율의 맞아요. 극치야. 그러니까 좀 얄밉긴 하지만 안 넣을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 지미 버틀러보다 그럼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 크리스 미들턴이 뭐 그 지미 버틀러가 수비가 좋긴 공수겸장이긴 하지만 미들턴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 제 역할을 저는 다 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크리스 미들턴을 서드팀에 넣는 건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미들턴이 리그 중단되기 직전에 전체 야투율이 살짝 떨어지면서 49.9%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50%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야투율 50%, 자유투 성공률 90%, 3점 성공률 40%. 그러니까 사실 180 클럽을 거의 시즌 내내 거의 하고 있었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크리스 미들턴 올스타 논쟁 관련해서 할 때 제가 또 이제 인정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정도로 효율이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평균 득점에서 볼륨이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 인정. 근데 다만 제가 크리스 미들턴보다 지미 버틀러를 좀 높게 산 것은 팀 내 역할. 그러니까 팀 내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예,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크리스 미들턴은 효율이 높지만 아데토쿤보 빨리 너무 받았다. 근데 지미 버틀러는 거의 최전선에서 거의 라이언 일병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틀러 일병이 진짜 어떤 마이애미 공격 작업에서 필라델피아 시절과 다르게 시카고 시절과 다르게 거의 약간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던컨 너비슨이나 타일러 히로나 뭐 이런 선수들이 어떤 슈팅 생산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선수 올 시즌 3년 성공률 극악입니다. 24.8%예요. 이건 사실은 웬만한 빅맨보다 요즘 기준으로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어시스트가 6.1개나 돼요. 그냥 팀 전체적인 공격 작업을 이끈 포인트 가드였고 이거는 갑자기 변신한 거임에도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마이애미 팀 성적도 좋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반박을 하면 그 미들턴 같은 경우에도 평균 어시스트가 4.1개예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두 개 차이 정도인데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야투 효율성이 크리스 미들턴은 57.7%인데 지미 버튼은 47.4%예요. 에이스이기 때문에 뭐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떨어진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억울하면 이겨라. 네. 이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1위에 이 옵션이 서드팀 못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 있지. 아니, 올 사이 안 넣으셨잖아요. 그럼 그때고요. 뭐 그 사이 경기들이 좀 치러지긴 했으니까. 네. 아니 뭐 이제 저는 솔직히 근데 이게 제가 안 싸우려고 피하는 게 아니고 버틀러나 미들턴은 진짜 그냥 표 주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표 받기 나름. 맞아요. 그 정도로 좀 치열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버틀러는 조금 더 이제 어떤 마이애미 내에서 역할이 큰 선수라는 점을 좀 고민해야 되고 미들턴은 효율이 높은 선수라는 점. 이 옵션임에도 그걸 너무 거의 올 시즌만큼은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커리어 최고 수준이어서 제 생각에는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틀린 게 아니고 좀 다른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센터는 이제 루디 고베어. 그렇죠. 이 선수 들어가야죠. 그럼 전 요거 궁금한데 사실 홉사이드 같은 매치에서는 조엘 엠비드를 언급을 했잖아요. 저는 왜? 저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조엘 엠비드가 인정하네요. 퍼스트, 세컨, 서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 같은 이유가 경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44경기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그쵸. 결장이 많았죠. 결정 너무 많았고 23.4득점, 11.8리바운드, 1.3 블록슛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뛴 경기 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줘야 되는데 그건 기본 중 기본 아닙니까? 그쵸. 밥 먹을 때 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반찬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밥 요만큼 주면 사실 배고프잖아. 탄수화물 기본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용한 조용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탄수화물 예.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 44경기는 네. 좀 많이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 23.4득점, 11.8리바운드 뭐 나름 괜찮긴 하지만 이게 퍼스트, 세컨, 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저 현지에서 조엘 엠비드 흡사입해서 올려놓은 거는 저건 왜 저렇게 올려놨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CBS 스포츠닷컴은 지금 세컨 팀이 올려놨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엔비드가 64경기 뛰고 세컨 팀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결장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이고 네. 센터 포지션에서 사실 경쟁자가 거의 뭐 없었던 없었지. 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했는데 올 시즌 일단 아까 저희가 퍼스트 팀 말씀할 때 앤서니 데이비스를 센터로 놓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드는 올 시즌도 사실은 결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결장 페이스는 지난 시즌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개인 어떤 활약의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예. 예. 수비 공헌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사실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도 좀 뭐랄까 퍼포먼스가 시즌 전 기대치에 비해 많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동부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 기대치 대비 보스턴이었어요. 올 시즌은 거의 필라델피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선두 다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5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고베어를 그러면 왜 넣었느냐? 그럼 엔비드 대신. 그러니까 고베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출전 경기 수 자체가 엔비드보다 많고요. 그리고 더블 횟수 그것 때문에 차이가 또 나요. 한 10번 이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야투율이 69.8%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수준이냐면 올 시즌에 경기당 야투 시도가 평균 5개 이상인 NBA 전체 선수 중에 2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베어는 수비만 하는 선수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타가 리그에서 픽앤롤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인데 고베어는 그런 픽앤롤 공격에서 롤맨으로서 마무리를 되게 잘해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고베어는 공격에서도 평균 이상의 기여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드보다 전체적으로 올 시즌 저는 뛰어난 시즌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사실 루디 고베어가 만약에 부진해가지고 뭐 그 자리에 누가 다른 선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조엘 엠비드 안에 밤아데바요예요. 밤아데바요. 밤아데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뭐 서드 팀까지 다 뽑아봤는데 서드 팀까지 뽑아봤는데 33분 됐네요. 네. 아, 한 팀당 11분씩.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초시계를 계속 갖다 놓네. 네. 예, 제작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뭐 요즘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때 왜 기억나십니까? 그 KBL 예. 베스트 탑 5 했을 때 우리 애청자 분의 한 분의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우리가 그렇죠. 날로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하고 네이버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감사하다, 영광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주제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제 아까 날로 뺏어 먹게. 저희가 그 감동 얘기를 할 때 언급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예. 저희는 소통의 대표주자 되겠다. 네. 예. 소통만큼은 인류하겠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주 주제를 갖다 발굴하기 싫은 건 아니고. 솔직히 편하잖아요. 예, 저희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